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현대원입니다. 우리 강도현 실장님께서 단 위에 안 서시고 밑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참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 아닙니다. 양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좀 상식적인 거를 깨는 그 작은 모습에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일찍 날라온 제비죠. 일찍 날라온 제비는 봄을 알리는 시그널이 됐고, 오역한 나그네는 봄이 온 줄 알고 배고파서 외투를 팔게 됩니다. 그런데 봄은 오지 않았죠. 결국 잘못된 시그널인 제비도 그것을 잘못 오역한 나그네도 같이 추워 죽는다. 이런 스토리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가는 목표점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30년간 인터넷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혁명이란 이름으로 벌어졌던 우리 삶과 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세상이 분명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타버스만의 힘은 아니고요. 그 메타버스의 변화를 견인하는 AI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근본적인 동력들이 크게 작동을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현상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실은 출발점이 좀 빨리 온 거죠. 왜? 지금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상황에서 어쨌든 다급한 솔루션을 찾는 와중에 그게 걸려든 거예요. 보니까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의 채택은 기술에 대한 비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배는 뜨지 않는 거죠. 여전히 배는 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 벌어졌던, 특히 재작년 연말에 벌어졌던 메타버스에 대한 묻지마 열풍은 오히려 저를 상당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무 일찍 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환상을 줄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할 정도까지 갔다가 글로벌 금융의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조정되고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또 메타버스 산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완벽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강 실장과 제가 죽기 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세상을 보고 죽는다면 아마 그거는 상당할 정도로 20, 30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CES를 통해서 확인한 점은 메타버스의 비전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 요소들, 소위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러들이 이미 산업 곳곳에 융합되면서 작동되는 소위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미 산업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결국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창조의 세계다. 연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그 레벨은 또 상당히 다채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꿔왔던 그 가상의 어떤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연결을 넘어서 이제 누가 더 먼저 통합으로 다가갈 것이냐 이 게임인 거예요. 이미
스타트는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 키워드 하나를 보겠습니다. 창조, 크리에이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0년에 제페토를 우리가 메타버스로 정의할 수 있느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 얘기합니다. 그건 짝퉁이다. 왜 2020년에 메타버스를 현대원 선생은 짝퉁이라고 정의를 할까?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소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지 않는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해왔던 MMORPG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MMORPG에서 MMOCPI, 이 CPI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개념인데요. 사이버와 피지컬이 인티그레이션 되는 개념. 이 MMOCPI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인 거죠. XR과 메타버스도 비교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닮아 있고 메타버스의 기반이 XR에 근거하지만 XR은 플레잉이고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팅이고 XR은 현실 세계와 가상을 여전히 분리해서 보고 있고 여기는 통합해서 보고 있고 여기는 게임 중심이고 여기는 이코노미 센터드. 왜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과 중국이 메타버스에 주목할 때 왜 마크롱 대통령은 이유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집행위원회에서 질타했던 작년 여름에 그 현장은 이런 걸 보는 거죠. 결국 미래의 경제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이유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거죠. 부랴부랴 9월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주도하시는 대한민국 버전만큼 아직 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참 안타깝게 경쟁에서 그렇게 들어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중국도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은 오히려 백워드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3기의 큰 정치적인 지형과 맞물려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자체가 힘을 못 받고 있고요. 기껏 나오는 정책이 HMD를 만드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에 있어서 HMD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성장 산업의 코어는 아니거든요. 자, 이런 좋은 기회에 결국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거의 대안 세력이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우리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전략이 저는 대단히 유효하고 우리 양영재 의원께서 반도체 전도사이지만 저는 또 메타버스 전도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지금 살아있는 성장 엔진이 있느냐, 산업사회 이후에. 지금 반도체 하나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장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요소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블록스를 창업한 데이비드 바주키나 아니면 NFT ETF를 만든 매추 볼이 만든 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현실 세계의 그 경제 부분, 실효적인 경제 체제를 메타버스에서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고요. 참여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요. 전례 없는 수준의 상호 운용과 풍부한 컨텐츠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 크리에이션. 제가 사실은 오늘 강연이 좀 긴 줄 알고 국내 기업과 해외 메타버스 기업의 전략 비교에 대한 장표들도 막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쫙 빼고요. 나중에 결론에서 간단하게 방향성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를 끌고 가는 힘은 프로바이더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유저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컨텐츠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이 만든 앱이 있습니까? 왜 애플을 십수년간 소위 마켓 밸류 차원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부동의 1위로 계속 만들었냐 이거죠. 그것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역시 저는 메타버스에서도 유저 크리에이션 자체가 가장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제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로 하여금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스스로가 이 메타버스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식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여할 것이냐. 이 유저 크리에이션과 다오, 이게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이자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확산 요인이 있었죠. 코로나와 같은 이 터치리스 이코노미의 기업, 분명히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대가 바뀝니다. 세대가. M세대, Z세대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테크놀로지 채택에 대단히 익숙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이를테면 토큰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주저함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예요. M세대, Z세대가. 한 손엔 아카, 한 손엔 엄카, 양카를 흔들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러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컨텐츠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엄마 아빠 대신에 돈 벌러 나가야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유롭다 보니까 결국 창조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스타 보십시오. 유저들이 이제 만든 컨텐츠가 넘쳐나죠. 이제 이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된, 그래서 그 컨텐츠의 무궁한 가치를 알고 있는 그러한 이용자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HMD가 사실 바틀렉이에요. 저희 메타원에서도 계속 새로 나오는 HMD들을 지금 구입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게 나왔죠. 메타버스 퀘스트 시리즈 중에서 프로. 퀘스트 2에 비해서 가격이 한 4배 정도 비싸요. 요거 하나에 한 250만 원쯤 됩니다. 훨씬 세련되긴 한데 여전히 무겁고 사용하는데 소위 유저빌리티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프로페셔널한 이용에 굉장히 적합하게 공들였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2023년 CES에서 나왔던 매직 리프에서 나온 AR 글래스. HMD가 이런 글래스 타입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양양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칩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그렇죠. 또 하나 있죠. 퀄컴.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목매서 협업하자, 메타도 목매서 협업하자, 아주 양쪽에서 매달릴 정도로 칩을 초소형화하고 라이트하게 하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고효율의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의 구애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왜? 결국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경 하나를 통해서 가상과 증강현실을 원터치, 투터치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지금 HMD 진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속도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희망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크립토 커런시의 아주 혹독한 시련과 그 겨울이 왔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크립토 커런시가 그렇게 폭락하는 와중에 또 다른 버전, 사실 블록체인으로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죠. NFT는 어떤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NFT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오히려 확장하고 있음을 시장이 증명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NFT 활용 사례를 전부 뽑아봤더니 사례가 100케이스가 넘어요. 이쪽 오른쪽 보실까요? 아마 국내 유수한 모든 기업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유형별로 분류를 해봤죠. 홍보 목적, 여러분들 NFT 하면 홍보구나. 그렇지만 홍보 외의 목적이 더 많아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즉 지적재산권을 확장한다든지 신규 BM, 새로운 BM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NFT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운다든지 온오프라인 연계에 활용한다든지 품질 보증, 쓱에서 명품 디지털 보증서는 NFT로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 원칙이자 전략 중에 화두인 ESG를 구현하기 위해서 NFT를 쓴다든지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 시장에 있어서 그 쓰임이 확인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더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은 여전히 확장 중이고요. 여러 회사들의 시장 추정치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추정 근거에 포함되는 데이터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모든 조건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속력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추진 동력을 보면 왜 메타버스가 국가 성장 동력인지 이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것은 게임의 진화도 아니고요. 소셜미디어의 진화도 아닙니다. 메타버스 이네이블러를 한번 보실까요? 하드웨어, 네트워킹, 컴퓨팅 파워, 버추얼 플랫폼, 인터체인지, 툴스 앤 스탠다드, 페이먼트, 컨텐트 서비스, 유저 비헤이비어. 자, 이 8가지 이네이블러를 빼고 과연 어떤 미래 산업이 워킹을 제대로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전면에 내세워서 메타버스를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미국의 혁신 경쟁법에서 미국이 주력해서 미는 산업들을 다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겁니다. 기반 기술이 똑같아요. 즉 이 메타버스의 핵심 이네이블러 8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밀게 되면 메타버스만 초고속 성장으로 국가 성장 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 경제 전반의 인프라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여기에 소위 말하는 버추얼 플랫폼 정도를 통해서 싹 위쪽에 만들어지는 세상이 메타버스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백본에 해당되는 인프라는 국가 성장의 기초 체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면 8가지 이네이블러에 소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엔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안에 소위 메타버스의 세 요소 크리에이터, 코인, 다오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생태계 어떤 한 국가가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메타버스에 국한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산업 전반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올해 화두가 되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바로 그겁니다. 메타버스와 융합돼서 기존 산업을 혁신시키고 경쟁체제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인프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가트너가 메타버스의 소위 진화에 대한 3단계의 개념들을 만들었는데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너의 3단계 진화의 이 프레임을 제가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3단계 진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8가지 이네이블러가 있잖아요. 이머징 단계에서는 역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쪽, 그 다음에 그 플랫폼에 다양한 페이먼트를 접속시키는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어쨌든 이 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3년 여전히 우리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열심히 해왔던 초기 타입들이 시장에 아마 선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이 다음 단계를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딱 보입니까? 컨텐츠죠. 결론적으로는 이미 킬러 컨텐츠와 서비스를 찾기 위한 경쟁은 시작되었다. 시작되어야 된다. 아직도 플랫폼에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디폴트입니다. 여기에서 무얼로 어떤 컨텐츠와 어떤 서비스로
어떤 유저 비헤이비어를 끌어낼 것인가로 결국 승부는 가려지게 될 것이다. 머추어 단계로 가면 게임은 끝나요. 어떤 분들은 야 여기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어드밴스드 단계에서 뭔가 우리가 시장 진입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절대 찬스 없습니다, 여러분. 웹 1.0과 웹 2.0을 나눌 때 여러분들 웹 2.0을 주도한 기업은 웹 1.0 시대에 창업을 해서 그 버블닷컴의 붕괴를 이겨내서 살아난 기업들이 웹 2.0의 중심이 됐지, 웹 2.0 시대가 열린 다음에 창업한 기업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2.0의 대표 기업 중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어드밴스드 단계에서 뭔가를 노려보자라고 혹시 기업 전략을 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오판이다. 그때는 그냥 있는 플랫폼에 그냥 살짝 얹혀가시는 전략 정도로 안전하게 가시면 돼요. 주도적으로 하시기에는 이미 판이 늦는다. 어쨌든 컨텐츠와 서비스, 유저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MD 진화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 나중에 머추어로 가면 뭐가 될까요? 인터오퍼러빌리티, 스탠다드, 네트워킹.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이 이슈들을 잘 보시고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산업이 진화하면서 그 산업에서 해야 되는 핵심 코어의 이네이블러를 구축하는 단계들을 봤는데요. 그럼 돈은 어디서 벌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BM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단계에서는 별로 BM이 작동될 게 없어요, 사실은요. SSL, 땅을 판다든지. 근데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가서 땅을 살려니 뭔가 약간 좀 뒤가 찜찜하죠. 이게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삽니다. 사는 사람들은 사요. 미래에 투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MZ세대들은 사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UGG 피, 브로커리지 피, 요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은 없지만 엄청난 인풋을 가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단계예요. 그러니 게임이 어렵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애드버타이징이라든지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소위 경쟁력 있는 킬러 컨텐츠와 서비스만 있으면 소위 말하는 구독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MAU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광고주들이 지불하는 광고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시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일로 들어가게 되면요. 심플하죠. 커머스입니다. 결국 저커버그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막판에 아무리 개고생을 하더라도 이 막판에 결국 다 먹겠다. 다 먹으려고 보니까 딱 한 놈이 걸리는데 어디냐? 애플이더라, 이런 얘기죠. 저커버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쟁자로 보지 않죠. 지금부터도 나의 최대 라이벌은 애플이다. 왜? 애플은 애플 생태계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여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애플의 BM이 정확하게 메타버스의 BM입니다. 로블록스가 그거를 잘 보고 살짝 따라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 CES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찍은 장면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라든지 우리 제 다음 발제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오시는데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라든지 건설, 건축, 심지어는 뭐 농업 분야, 분야를 막론하고 AR, VR의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산업은 이제 없다. 그래서 작년이 커다란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그거를 어떻게 내 비즈니스와 직접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고요. 그러다 보니 큰 덩치가 큰 회사들은 아직 이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 가볍게 갈 수 있는 벤처 쪽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그래서 올해 2023년은 큰 기업은 잘 보이지 않고 어쨌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는 수많은 새로운 에너지들을 확인하는 그런 CES였다. 근데
내년은 다를 것 같아요. 내년은 올해 이제 간을 본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라고 봅니다. 간을 본 기업들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홀로렌즈 3의 계획을 철회하면서 완전히 힘이 빠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맹탕이었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게 차지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홀로렌즈 포기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되는 거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네. 분명히 다시 누구와 썰드 파티와 짝을 짓던 아니면 팀을 다시 재구성을 하든 들고 나올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것이 올해 이제 키워드다. 결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산업과 메타버스의 융합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곳곳에서 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메타원에서 주력하는 몇 가지 빅 프로젝트 중에는 비대면 가상 진료, 그 중에서도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료, 치료 후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형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충남대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결국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핵심은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어떤 게임 회사 또는 어떤 말하자면 SNS 포털과 같은 회사 하나가 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벽한 메타버스, 이상적인 메타버스로 바꾸는, 그것은 상당히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부적인 영역, 각 디비전별로는 그거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BM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의 차세대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사실은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이프렌드 등등.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메타버스를 보면 전부 소셜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엔트리 베리어가 낮아요. 저희도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특히 저희는 대학 교육에 특화된 메타버스 유니버시티의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올 안에 저희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저희 서강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이 저희는 처음부터 공개할 목적으로 지금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죠. 자, 문제는 뭘까요?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소셜 기능을 가진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쉽다. 그러니까 엔트리 베리어가 낮으니까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 쪽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는요? 어떤 메타버스가 있을까요? 컨텐츠 기반의 메타버스, 소셜 기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로 게임 컨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메타버스들, 로블록스처럼 UGC, 즉 유저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가 주가 되는 메타버스가 있고요. 포트나이트처럼 자기네가 이미 기개발했던 게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메타버스가 있죠. 차이는 뭐냐면 이쪽은 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둬놓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셜 쪽은 들어가긴 쉽지만 별로 현재까지는 작동되는 BM이 없어요. 제페토 여러분 살짝 살펴보시면 회원수가 3억이라고 하더라도 MAU로 따지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매출은 더 낮죠. 로블록스나 포트나잇은 가입자 대비 MAU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장성을 보려면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입한 사람 대비 monthly active user, MAU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누구처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50%가 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동되는 BM에서 어떤 것들, 이를테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서 한 30% 뛰고 아이템 파는 데서 한 70% 뛰고, 근데 소셜 쪽으로만 가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이벤트 유치할 때 얼마, 광고료 얼마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이 비교가 안 돼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소셜 쪽은 화려하긴 하죠. 그렇지만 외화, 내빈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결국 모든 부분에서 실효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의 핵심은 이카노미입니다, 여러분. 실효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수 없는 메타버스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킬러 컨텐츠와 서비스가 메타버스의 생존을 결정하는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메타버스에서 승부수를 던지려는 기업은 플랫폼 구축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여기에 지금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2.0과 3.0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은 거버넌스의 주체뿐만 아니라 성장 BM의 핵심으로 다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게임이 다른 게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패러다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한쪽은 인공지능, 한쪽은 메타버스 이 두 개의 엔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어 원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